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짚어드립니다. 상담도 함께 이어갈 텐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문자 메시지 번호 나가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활짝 열려있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요. 종목 상담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45, 지금 우상향을 하려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일단 빨간불만 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장중에 2150포인트 터치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2138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또 214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2130포인트 후반대에서 40포인트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지금 단단하다 하방이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개인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73억 원을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기관은 지금 전 주체가 골고루 또 팔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이 670선이 살짝 이탈이 되네요. 669.66 오늘 뭐 지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밀렸죠. 코스피 코스닥이 좀 흐름이 비슷합니다. 요즘에. 지수 흐름 비슷하게 가면서 지금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인데 낙폭은 크지 않고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517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좀 주체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오늘 좀 매수를 해주고요. 투신 쪽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161억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인데 1156원 90전대 다시 하락 추세입니다. 60전 뭐 소폭이지만 빠지면서 1160원대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2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정리해드리죠.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일동제약, LS전선아시아, 에스텍파마, 마지막으로 대정화급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LS전선아시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4% 넘게 올랐습니다. 7,8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장 초반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LS전선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흥덕변전소와 신갈변전소 사이 1km 구간에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해 상업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LS전선은 향후 한국전력과 협력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펜벤다졸 관련주들 여전히 뜨거운데요. 원료 의약품 생산 기업인 대정화금이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3.55% 올랐습니다. 1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대정화금이 펜벤다졸과 관련해서 생산 기술과 제조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약국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포함된 동물용 구충제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전사적으로 생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대정화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정화금이 현재 펜벤다졸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라스미디탄의 FDA 판매 승인에 일동제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19,0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편도통 치료제 라스미디탄이 최근 미국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일동제약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8개국에서 라스미디탄의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일동홀딩스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증권가의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내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상승폭 점점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적 악화와 세무 추징금 발생,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의 이슈가 겹치면서 2분기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성장으로 이를 상쇄하면서 한 자릿수 후반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는데요. 국내외 매출 확대로 회복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비보존 관계사 에스텍파마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14,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11,250원, 최고가 14,2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비보존이 다음 달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합니다. FDA가 지난해 10월 오피란제린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는데요. 오피란제린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비보존의 상승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비보존의 지분을 보유한 에스텍파마도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은 뭐 사실 그동안에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지수는 2150대에서 좀 막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돌면서 쉬어가는 분위기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종목과 섹터별로는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장에서 배제됐었던 마트,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같은 소비 스타 쪽에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 특히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 또 그다음에 관건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 기대감을 만들어가면서 소비가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반도체가 저점을 찍은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취업자 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가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낙폭 과대 소비주들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도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종목들의 변화무쌍한 흐름은 개별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역시 급등락 장세입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비본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강하게 개별주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수 대비해서 덜 올랐거나 버려졌던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쇼크버링을 겸비한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종목들이 주 후반기로 가면은 주춤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간에는 계속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소비주들이 좀 바닥을 찍었죠. 개인적으로 좀 아침에 골라놨던 종목인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이 가격에 사질 수가 있으려나 싶긴 한데요. 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흔들 때 기회가 준다라면은 접근해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배송업체들, 뭐 온라인 배송업체들 뭐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뭐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하는 그런 배송업체들, 일단 온라인 쇼핑이 좀 강하게 유지되면서 오프라인 쇼핑에 주력을 했었던 이마트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쓱닷컴을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쿠팡도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그런 의구심, 뭐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뭐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이마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실적도 이제 바닥을 친 모습, 그다음에 일단 구조 조정도 끝냈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 관련주들 시장이 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립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주들 워낙 바닥입니다. 뭐 롯데 하이마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신세계, 뭐 롯데쇼핑 오늘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다 그런 소비 심리의 바닥을 나타내는 징후들과 함께 쇼크볼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한 3배 정도. 아니 3배가 아니라 뭐 3토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좀 하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인다라면은 12만 원을 강력하게 하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주가 좀 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 분할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이 종목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단기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 흐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로는 뭐 한 15만 원 정도가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한 내년쯤에는 한 18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선은 최근에 좀 저점이었던 11만 5천 원권으로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상담 자세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은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한국전력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코감기가 정말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환절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걸로 커서 그래요. 네, 보여집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한국전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침에 딱 골라놨을 때만 해도 25,600원 이하로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26,750원까지 엄청난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정도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전기 판매 그리고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기타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부각받는 게 일단 극단적 저평가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11월 28일 날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허가를 해줄지 허가를 해주지 않을지가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조금 더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김종갑 한전 사장이 특례 할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전기 특례 할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 구조를 조금 더 탈바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일단은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3분기가 지금 예상치가 한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턴어라운드 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3분기 연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흑자 턴어라운드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을 맨 처음에 접근했던 것은 3분기 흑자 실적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관련 이슈도 같이 엮여서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을 지금 가격대부터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한국전력의 순자산 가치는 68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7조 2천억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계속 냈다면은 한 대략 2만 원 근처까지 좀 내려올 수는 있는 가능성은 존재했었습니다. 조금 더 저평가 상황,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최근에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지금 가격 구간이 이제 역사적 저점 구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려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위치는 월봉상 보시면 2012년도 주가 위치랑 거의 맞물립니다. 그리고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시절에 금융위기 시절에도 지금 가격권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은 상당히 안전한 가격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2008년도나 2012년도보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훨씬 더 자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보다 더욱 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재무구조 쪽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이 한국전력이 이제 매년 자산 가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한 4년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과거 재무제표를 다 열어보신다면 저때 당시보다 확실히 자본 총기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 상당히 저평가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 떴으니까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이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을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첫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전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아침에 제가 찾았으니까 25,600원, 800원 정도 상황에 담았겠죠. 근데 겁먹지 마시고 26,750원 지금 있잖아요. 여기부터 그냥 1차적으로 살짝 매수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26,000원대까지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이고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유틸리티주들은 시장이 불안할 때 더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수주다 보니까. 근데 한국전력이 이 원자력 폐기 정책에 따라서 적자를 내다 보니까 이 유틸리티, 한마디로 시장 방어적 측면이 상당히 요즘에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니까 시장 방어적 측면이 부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원전 이용률이 대략 한 80%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전 이용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전의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조금 더 가동률이 늘어날까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을 조금 우려하는 컨센서스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흑자 턴 어라운드가 되고, 이 전기요금도 일정 부분 좀 수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전력은 지금 가격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26,000원대까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한번 짧게 바라볼 수 있는, 짧게 한마디로 스윙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3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짧게 잡으면 2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순식간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28,000원대까지, 조금 길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33,000원대까지 보시면서 끌고 당기고,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은 2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한국전력은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맨 처음에 롯데 하이마트 언급드린 그 시기가 일단은 32,500원대 언급드렸는데 좀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오고 나서 지금 다시 29,000원 정도까지 찍고, 그 다음에 지금 31,000원 찍었다가 다시금 또 3만원대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만 원 이하로 모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한 3만 7천 원권이고요. 3만 7천 원권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추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4만 8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중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조금 보는 이유가 이 회사도 상당히 저평가예요. 지금 현재 대형 유통주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많이 눌렸잖아요. 그죠? 눌렸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보면 대략 2조입니다. 2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9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각받았던 이제 고평가 종목들이 눌리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이런 시장,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이 좀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차트로 한번 살짝 넘어가서 보면 일봉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하시냐면 지금 현재 10%나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력이 이제 들어오면은 대략 한 3만 3천 원에서 3만 1,500원 정도 사이로 분할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중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4만 3천 원, 돌파되면 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잘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롯데하이마트가 특히 이제 이런 대형 유통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롯데쇼핑도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앵커님이 이거 한 12만 원 이하로 되게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세요 딱 이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못 사셨거든요.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린 게 7%나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도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 정도, 6% 정도 강력한 상승력이 바닥권에서 나타나면요, 이 상승력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시죠. 제가 그때도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7% 상승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가면서 추세 상승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유통 쪽 좀 눈여겨보실 때가 됐고, 같이 보시는 종목은 물론 이제 신세계도 있겠지만 현대백화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시면서 한번 추세 상승력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조시푸드. 우리 이제 애증의 종목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일단은 상당히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 최근에 좀 언제부터였죠? 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조금 이제 거의 횡보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어떤 이제 이슈가 순식간에 일단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제 급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죠. 흐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5,400원 이하로 모아갈수록 좋은 종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꼭 5,4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겁먹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사조시푸드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6,000원 자리는 금방 찍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윗자리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윗자리는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 만약에 윗자리를 보신다면 한 6,200원, 그리고 돌파되면 6,540원 정도 자리까지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 관점이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푸드 관련 회사들 중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자산가치 2,244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966억이죠. 이 정도로 저평가된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겁먹지 마시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감기 걸리셨다 그러더니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또 스피디하게 자세하게 다른 이제 연관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 이제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저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 브랜드 가치는 세계 6위에 해당될 만큼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 중 압도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해당 종목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은 조금은 밝은데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실적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동사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금 분명 좋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매우 강하게 돌파를 하였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스몰 딜의 형식으로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지는 점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선물 현물할 것 없이 수급적 개선에 기인한 지수 자체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수혜를 받겠죠. 그중에서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지수 자체도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1년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모두 좋습니다. 미 증시도 좋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력도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더 봐도 좋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목표 가격은 6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물론이고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등을 만들어내는 모듈 솔루션 부분에서의 기술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응용 분야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 모바일 기기를 넘었죠. 자동차, 스마트 가전, 사물 인터넷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통신 모듈의 경우에는 5G 시장의 상용화에 따라 앞으로도 그 수요와 그 파이는 얼마나 될지 쉽게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3분기 기준 매출액이 2조를 넘어갔고요. 영업이익 또한 1,800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15%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에서 추후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 호조로 인한 카메라 모듈의 기술력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18일 기록한 11만 9천 원.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그중에서도 IT 업종에 있는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상 운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운영함에 따라 동방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에 현재 국내 계열사 1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매 사이트 중 하나인 쿠팡이죠. 물류 전담 계약을 맺은 회사인데 이제 쿠팡이 아마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결국 동방의 물류 창고 활용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앞으로는 매우 밝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600억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설명해드린 삼성전자, 삼성전기에 비하면 업종이라든지 시장 규모 그리고 해당 산업이 속한 실적
등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대형주가 잘 갈 때 소형주 중에서도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거라는 거. 동방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1,6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천천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보유한다면 적어도 연말까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2,090원, 손절 가격은 1,5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박정식 대표는 수산중공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나요? 네,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좀 아깝네요. 네, 일단은 수산중공업 제가 오늘 파동을 보니까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1,550원, 1,540원이 아직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1,54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면 짧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 가격은 1,850원짜리, 1,850원짜리를 목표로 잡고 손절 라인 1,540원 잡고 일단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종목 들어가는 게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한국전력입니다. 이 큰 종목을. 네. 예. 오늘 마찬가지로 롯데쇼핑도 한 6%, 7% 정도 상승이 나오니까 계속 이어졌잖아요. 종목 토론방을 그냥 한번 여론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상한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원래 무거우니까. 원래 대형주가 이런 대형주가 한 6에서 7% 정도 움직이면 거의 이제 상한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도 그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바로 죽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지만 한국전력을 일단 단기 공략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가격에서 막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지금 26,800원에서 26,000원 사이로 분할로 좀 매집을 해가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28,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윗자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파동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윗파동을 잡아드리면 이러한 이제 파동 흐름이 나타나는데 28,000원짜리 돌파가 되면 3만 원이나 31,5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8,000원을 목표로 하면서 돌파 시에는 31,500원짜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이 단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덩치는 크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인터로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 최근 3개월간 최대 변동성을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까지는 소폭 조정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그때와 동일한 의견, 목표 가격을 3만 원으로 잡고 계속해서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터로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움직였으니까 홀딩이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은 동방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동방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이 동방이라고 하는 종목도 저점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적어도 장기 이평선이 있는 1,700원 중반대까지는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 오늘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한번 진입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2,090원 제시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인 만큼 1,75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동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개 구충제로 유명한 펜벤다졸 관련주가 되겠죠. 아, 강아지 구충제? 네. 그게 그거긴 한데. 아, 그러네요. 제가 강아지 구충제. 어쨌든 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펜벤다졸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대정화금이 인증을 받은 것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 원료로 최종 제품인 사료에
톤당 5에서 10 ppm을 첨가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를 시키게 된다면은 진짜 펜벤다조를 이용한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첫 제품이 되겠죠. 상당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대종화금은 일단 일반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약품, 시약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고 알콘이나 헥산 등을 주로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HPLC 용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픽이라고 좀 이게 시약을 좀 분별해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2000년도 검역본부로부터 이 펜벤다졸 제제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아직까지는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동물용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판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요런 이제 펜벤다졸 인기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승력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이미 이제 제가 이 대종화금을 처음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 시기는 대략 한 10월 31일이었는데 지금 이때보다 너무 상승력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따라잡았을 경우 밀릴 경우 우리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손절을 안 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정이 들어갈 때 잡아야 되는데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한 17,500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7,5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대놓고 있다가 체결을 시키고 이탈이 되면은 빠르게 17,500원에 그대로 빠져나오셔야 되고 여기 톡 터치하고 그대로 이제 상승력이 잘 나와주면 뭐 18,400원 내지는 19,600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텐션 좋고요.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특징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저는 LS전선 아시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종목이 장 초반에는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 5% 수준의 상승인데요.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기술력에 대한 보유는 대다수 국가가 특히 유럽이나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S전선 아시아의 기업 가치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 단계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 오늘 장 초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매우 아쉬운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평소에 비해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져버리는 가운데 이제 음봉이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5% 수준의 상승 흐름만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좋은 호재거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9월 27일에 기록한 8,130원이라고 하는 고가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여러분이 한번 프라임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십시오.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 그 다음날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하면 다시 한번 흐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LS전선 아시아 오늘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6702번님의 옵티시스입니다. 8,500원의 비중 3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 네, 옵티시스는 이번에 좀 양자 암호 관련 쪽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나온 종목인데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하면서 양자암호 통신 사업 기대감으로 좀 부각을 같이 최근에 이제 뭐 코이버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때 좀 같이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8,2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8,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8,200원이 깨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9,090원짜리인데 이미 이제
이 자리를 터치하고 9,09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9,090원 정도의 절반 정도 매도하고 돌파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9,65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기술적인 매매할 때 핵심적인 건 뭐냐?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올라가면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포지션이 중요한 거고 8,200원이라는 포지션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철저하게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제가 저평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361억짜리 부채가 상당히 적은 괜찮은 재무구조를 지닌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361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77억으로 시장의 부각은 좀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수준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8,200원 손절 라인 잡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종목 갔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사망 신고가 관내에 접수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최근에 이 권 회장은 운전기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포건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관내 접수된 방배서에 접수된 상황이고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8245번님의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7,86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계속 가져갈까 말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청원 본부장님? 네,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중이 50%로 높습니다.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손실에도 아마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손실률은 약 10% 정도의 수준인데 최근에 넥스트 사이언스의 변동성이라면 충분히 한 번의 호재거리와 수급적 개선에 따라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9월부터 점진적인 주가 반등이 나왔죠. HLB와 관련된 흐름, 즉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 진양곤 회장이 B2C 사업을 위해 인수한 바이오사라는 정말 수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나 거래량이 죽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갭 상승이 월요일에 나온 이후 이를 소폭 메우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비중이 높지만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11월 20일 기록한 8,900원. 8,900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하시면서 큰 수익 거두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 현재 포지션에서 일단 더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6632번님의 소프트 센입니다. 매수가가 1,880원이고요. 비중은 적절하네요. 10% 굉장히 적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예. 일단 주요 상품으로는 병원 의료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닥터,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에듀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소프트웨어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자산 가치가 356억이고 시가총액이 623억이어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섹터하고도 엮여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파동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 1,790원에서 지금 한 2,020원 정도 사이로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격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880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1,860원이 무너지면은 전량 매도 후 기술적으로 재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6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 유지하시고요. 홀딩 유지하시는데 여기서 갑자기 훅 튀면은 단기적으로 2,170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흐름이. 그래서 2,170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내가 이제 2,170원에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2,470원, 2,8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170원을 저항으로 잡고 손절 라인 1,860원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7979번님의 현성바이탈입니다. 3,116원에 비중 10%. 손절 라인을 좀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굳이 손절을 현 시점에서 하지는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십시오. 다만 굳이 손절 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리자면 1,77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해당 가격을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전량 던지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 올 8월에서 9월까지 고작 한 달입니다. 주가가 4배나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기업이 저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자금이 조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당시의 주가 상승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현재의 주가는 예전 해당 이슈가 발발하기 전의 주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하락이 크게 일어난 해당 구간을 배제하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지금의 현저하게 저점 구간에서 동사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약 30%가 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종목을 정리하기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하되 혹시나 주가가 많이 밀려서 1,77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탈한다면 더 큰 악재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그때는 미련 없이 던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들어와 있고요. 0029번님께서 17,3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다 하셨는데 인터플렉스는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업체죠. 예. 하지만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특히 이제 2018년도에 대규모 적자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2016년도까지 대규모 적자, 그리고 2017년에 잠깐 흑자를 기록했다가 다시 또 대규모 적자. 근데 2019년 3분기부터 다시금 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또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일정 부분 다시금 반등력을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2,39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931억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성회로 기판을 만들다 보니 자기 자산 가치 이상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바라보시면 16,5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500원 자리를 손절 라인 잡고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탈이 되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밑에서 기술적으로 재공략하는 게 훨씬 더 득입니다. 그래서 16,500원은 손절 라인 잡고 홀딩 유지하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제가 이제 파동을 과거 하락 파동을 싹 봤을 때 지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22,500원 자리예요. 과거 살짝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2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면 찍어줄 수 있으니까 22,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 라인 16,500원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지수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4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140선은 지금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또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50포인트도 장중에 뚫고 올라갔었는데 잠시 쉬어갑니다. 일단 뭐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좀 봐야 될 것 같죠? 외국인이 많이 사주네요. 현선물 시장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시장을 끌어주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삽니다. 56억 원. 기관은 사실 오늘 다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장 후반에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53,000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보합 혹은 하락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5%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670선 턱걸이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시호가에서도 70선 아래로 지금 빠지진 않고 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73부터 669까지 빠졌다가 670 회복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파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기관의 매도는 주로 투신 쪽에서 나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는 좀 사주고 있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코스닥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내리는 이유는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HLB 낙폭 많이 커졌네요. 13%가 넘게 빠집니다. 지금 139,5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CJ, ENM, 펄어비스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헬릭스미스 같이 빠지네요. 아무래도 헬릭스미스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임상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최근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HLB의 움직임이나 신라젠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한마디로 리딩을 하기보다는 좀 뒤에서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 오늘은 10만 원이 다시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매지오는 큰 폭의 상승이 또 나오고 있고요. KMW가 급락 뒤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메디톡스 빠지지만 슈젤은 올라가면서 같은 보톡스 세터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지수의 매물대 소화 잘 하고 있고요. 오늘도 쉬어가는 듯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그래도 플러스 마감할 모습 좀 보였고요.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도 1,900억대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반면 이제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는 등락을 좀 거듭하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역시 매수 주체가 개인 홀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승한 모멘텀, 하락한 모멘텀, 오늘은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좀 뚜렷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였습니까? 네, 역시 장 초반에 미국장이 다시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우리 시장 장 초반 역시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역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1차 협정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스몰딜을 좀 넘어서는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부과되어 있는 관세 일부를 좀 처리할 수 있다. 12월 달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도 역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금은 새로운 방향의 좀 스몰딜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해서 협정을 좀 이루어준다면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관세 철회 조치를 하겠다라는, 어쨌든 간에 협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화되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운트 펀치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장 3분기 실적과 맞물리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대차장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차장고가 지금 9월달 위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10월달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 이후에 다시 코스닥 시장만 재차 상승하면서, 사실 코스닥 시장은 대차장고가 역대 고점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잠재적인
하락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실적이 조금만 잘못 나와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대차장고 특히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코스닥은 최근에 반드시 종목을 좀 확인하실 때 대차장고와 공매도를 꼭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극명했죠? 예,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가 좀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섹터별 좀 움직임이 좀 크게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보합권과 하락 쪽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통과 전기가스 그건 좀 소외됐던 업종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증권 업종이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별 움직임을 좀 보실 때 우리가 역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역시 우리는 IT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은 또 여전히 좀 좋은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최근에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1,900, 2,300 정도 매수를 했는데 IT 업종에서만 한 2,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장이 이제 급격하게 고점을 좀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에 들어가는 지난주부터 해서 최근 5일간의 좀 섹터별 움직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IT 부분에서 최근 5일 동안 5천억이 넘는 큰 폭의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공매도, 한매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 랠리와 함께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쓸어 담는 업종이 바로 IT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IT 업종에서의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고 난 뒤에 3분기 실적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 충분히 또다시 랠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IT 업종은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업종으로 유심히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스피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그래도 소폭 올랐네요. 2144.15포인트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37% 빠졌습니다. 670선에서 소폭 밀리면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환율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위엔의 환율도 7원대가 지금 붕괴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도 같이 움직이죠. 지금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전 내려가면서 1156원 90전대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자, 보시면 삼양식품 얘기네요.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 이야기인데 뭐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뭐 주가도 그에 따라서 잘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정체가 있긴 했어요. 그리고 유통주들 오늘 올라가면서 식품 관련주들도 이제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에 시장이 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소외된 대표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과 유통업종인데 최근에 이 유통업종과 음식료 업종에 대한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이 바닥권이다라는 부분의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탑 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바로 이 삼양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다른 식품업종에 비해서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이 식품업종 중에서도 가장 탑인 종목으로 거론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시 바로 이 불닭볶음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불닭볶음면이 처음에 출시가 되고 상당히 좋은 기조를 흐름을 이어갈 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에서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불닭볶음면 하나를 놓고 공장을 저렇게 몇 개를 증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공장 증설을 지금 뛰어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불닭볶음면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종류만 해도 거의 한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닭볶음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삼양식품은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1,306억 정도, 영업이익은 211억 정도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가 불닭볶음면의 해외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미국에서 124%, 뭐 인도네시아에서 91%, 베트남에서도 90%, 중국에서도 8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계속해서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수출 물량 증가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예상되는 실적이 올해만 해도 한 1,200억 정도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한 가장 큰 이유가 1월 달에 유통 채널을 바꿨는데요. 바로 이 유베이사라는 중국 업체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유베이사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한 20% 정도 수출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이 유베이사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륙도시, 뭐 3선, 4선 도시까지 아주 지선까지 모두 유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성장 궤도는 상당 부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유베이사와의 총판 계약 체결로 인해서 중국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상당히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력 제품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보시면은 중국의 5대 라면 업체 중에서 이 불닭볶음면처럼 볶음면을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불닭볶음면 경쟁품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독보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식품업체로는 실적이 상당히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2020년도 퍼가 한 10배 미만으로 머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성장 모멘텀을 올 4분기에서 내년까지 좀 이어서 간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식품업계가 올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권을 좀 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삼양식품은 중국발 해외발 모멘텀을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식료품 업계에서 종목을 찾으신다면 가장 탑픽한 종목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삼양식품 얘기도 나눠봤고요. 내일 시장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라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좀 차익 매물에 의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차익 매물이 나와서 급락할 때 눌림목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럴 때 좀 접근하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G 이노텍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865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 성장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양호하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역시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과 광학 솔루션 사업 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는 삼성전기 때도 상당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 최신 휴대폰들을 좀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이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이상 장착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1개 장착될 때 비해서 산술적으로 최근의 휴대폰은 그냥 성장 속도가 2배, 3배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카메라 모듈을 장착합니다. 기본 3개에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성장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실제로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8월달 애플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애플발 모멘텀도 하반기부터 실적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지금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의 조정을 좀 받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IT 업종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 이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눌림목에서 잘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짧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죠.
예, 종목을 장중에 미리 확인하고 싶은 가격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